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 괜찮은 매물 구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엔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또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예비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은 있다. 하지만 매물을 내놔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세입자와는 사뭇 배치되는 반응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 뒤에 어떤 내막이 있는 건지 이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대표적입니다. 예.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작년 5월 22일 전주 대비 0.01% 오른 이후로 53주 연속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상승폭으로만 따져보면 지금 한 5.3% 정도 올랐고요. 서울만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닙니다. 네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요. 작년 6월 19일 이후 계속 올랐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5.28%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 작년 7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했고 해당 시점 기준으로 현재까지 2.4%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국적으로도 좀 같이 가격이 끌어올려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매매 가격 움직임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최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 가격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전세 가격 상승세가 매매 가격으로 옮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꼭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은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작년 11월 20일 이후 26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에서 상승 지역은 60곳에서 84곳으로 늘었고요. 증가와 보합 그리고 하락 지역은 감소했습니다. 네. 제가 한국부동산원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문의를 했더니 서울이나 지방이나 현재 어떤 시장에서 관망세인 것은 맞는데 네. 선호단지 위주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가격 지수는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좀 거래 증가를 동반한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관망세 속에서 인기단지 위주의 거래가 가격 지수의 상승을 보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네.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보다 가격대가 얇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이 억 단위로 가격이 움직인다면은 지방은 수천만 원 단위에서도 움직이다 보니 이번 주에 올랐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오른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또 이제 가격이 촘촘하게 거래가 좀 많고 해야 또 통계도 믿을 만한 통계가 되는데 지금 통계 자체는 이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볼 만한 통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최근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예,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2020년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전세 계약에서 도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 상한선 5% 상한 이제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세 시장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세 계약은 통상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이 되는데요. 네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도입되다 보니까 4년 주기로 바뀌는 사례도 이제 시장에서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계약 기간이 4년 단위로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2년 단위로 풀리던 물량이 4년 단위로 풀리게 되면 이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풀리는 물량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신규로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건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R114에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네. 서울 아파트 전세 10건 중에 3건 정도는 갱신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신규 물건이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53주 연속으로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연간 단위라든지 혹은 월간 단위로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혹은 4년 단위로는 그럼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신규로 전세 시장에 진입하는 전세 수요자가 아니라면 이제 기존 계약 만료에 따라서 이제 새 전세 계약 물건을 찾는 것일 텐데요. 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전세 가격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물론 뭐 전년 대비 시세도 있겠습니다만은 2년 전 혹은 4년 전과 비교했을 때의 현재 가격 수준이 어떠하냐. 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의 현재의 전세 가격은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거의 1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는데 이게 지금 2년이나 4년 전과 비교를 하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년이나 그럼 4년 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쭉 상승하던 시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세 가격이 10%나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지수상으로. 네. 예. 그런데 이걸 2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냐 하면은요. 마이너스 8%. 즉 2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계약해서 계약 만료가 돼서 현재 다시 전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성동구의 전세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물량이 풀리면 뭐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네. 집주인들이 받지 못한 이제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4년 전과 비교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요. 네.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7%더 낮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4년 전과 비교해도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10% 올랐다고 하는 성동구도 4년 전과 비교하면 0.8%가 낮습니다.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는 4년 전과 비교하면 전세값이 무려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의 블루칩이라고 하는 강남 3구도 예외가 아닌데요. 4년 전과 비교하면 강남구가 8%, 서초구가 5%, 송파구가 3%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 제 전세값이 폭등할 거라고 했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네요. 그러니까 2년 전과 4년 전 가격이 결국 그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때와 비교를 하는 건 좀 이제 무리가 있겠고 그럼 지금 상승세만 놓고 보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어떤 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별로 바라보는 모습, 전년 대비로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약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2년, 4년 전과 비교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해석 중에 하나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은 갱신계약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갱신계약이 있다 보니 신규로 이제 시장이 풀리는 물건이 주기가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 물건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과연 이것이 수급 불안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지표도 조사를 하지만 수급 동향도 조사를 하는데요. 예. 이 수급 지수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도 100 부근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수급 지수는 0에서부터 200까지를 판단하는데요. 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공급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100에서 200에 가까우면 이제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전세 수요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러면 100 부근에 있다는 건 뭐냐면 수급이 균형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가격 지표가 오르는 것을 어떤 수급 과부족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 지표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세 가격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지만 2년 전, 4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낮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2년 계약을 끝내고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시는 분이라든지 4년 계약을 끝내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분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저항선은 아마 2년 전, 4년 전 본인이 계약했던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가격 수준은 그때와 비교하면 낮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제 인상하는 폭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있던 과거 계약 당시 기준에 비추었을 때 싸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어떤 협상의 기간을 가지지 않고도 바로바로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수급 부족일 정도로 해서 어떤 그 전세 세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됐다면 이런 형태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올랐다고 했지만은 사실 과거의 그 고점 부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상승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 보도 사례를 보면 뭐 수억 원씩 올랐다, 뭐 몇 억을 올려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수억 원씩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124로부터 받은 어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보면 송파구 가락동 같은 경우 2022년 1월에 뭐 제가 구체적인 단지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6억 7천만 원에 전세 계약한 것을 5억 원으로 감액 갱신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1억 7천만 원 돌려준 것이죠. 물론 올해 1월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해당 아파트의 동일 면적 전세 가격이 4억 5천에서 5억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전보다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주인이 만약에 이제 자본이 있다면 돈을 다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고 뭐 세입자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가는 게 나았겠죠. 그런데 뭐 또 이주를 하려고 하면 정보 탐색 기간이 있어야 되고 이사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시세 수준으로 맞춰주고 그냥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합니다. 네네. 만약에 지금이 어떤 수급난에 의해서 계약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면 이런 형태의 계약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앞으로의 전세값 추이도 궁금한데 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2년 단위, 4년 단위의 어떤 2년 전, 4년 전의 전세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1차 저항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차적으로 4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022년을 넘어갔던 분이 판단할 때에 2020년 가격보다 싸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빨간 줄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아마 그때까지는 무리 없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돌파하고 난다면 네. 2022년에 계약하신 분들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이 될 텐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1차 저항선도 이제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2차 저항선인 제일 상단에 있는 붉은 선까지는 그러니까 2022년 전세 가격이죠. 이때까지는 그냥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가격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그렇게 빨리 올라갈까?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을 쉬지 않고 올라갔다고는 했지만 그 아직까지 2020년 수준의 전세 가격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세 가격이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어떤 증가세보다 더 가속도를 붙여서 오르지 않는 한 네. 현재의 수준에서는 2020년 수준에도 1차 저항선에도 도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따라서 현재의 전세 가격 상승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좀 이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전세값이 과거의 어떤 급등세를 다시 연출할 가능성,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또 현장의 분위기가 과연 어떤가? 이것은 이제 또 체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센터에서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것을 매월 조사를 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 지수 외에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분위기가 어떠하냐 이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예. 4월까지도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이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응답이 근소하지만 더 많았습니다. 아직도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의 어떤 그 입주율 자료를 보더라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를 못한다는 응답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에 현재의 전세 가격 상승은 어떤 지금 그 전세 계약 구조의 변경 이거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23년 상반기
큰 폭의 하락에서 소폭 회복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단숨에 지금 과거 수준의 어떤 가격 상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